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4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불이 켜진 집이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입주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예전만 못합니다.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팔려고 내놓은 집도 많은데 나가질 않아요. 이곳은 강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 걸까요? 지방의 중소도시를 가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 단지, 500세대 규모인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100세대도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고 놀이터에는 녹슨 그네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상가는 텅텅 비어 있고 주차장에는 차도 몇 대 없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한국보다 먼저 부동산 붕괴가 시작된 일본의 900만 채 빈집 사태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만 가보셨다면 일본은 부동산 문제가 없는 나라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빈집 투성이에요. 창문은 깨지고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대문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죠. 일본에서는 이런 빈집을 아키하라고 부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900만 채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서울에 있는 모든 집을 합쳐도 300만 채 정도인데 그 3배가 넘는 집이 일본 전역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저는 나고야 외곽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신혼부부들이 꿈꾸던 동네였다고 해요. 깨끗한 단독주택들이 즐비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지금은 어떨까요? 집마다 폐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벽에는 금이가 있어요. 이 동네에 30년째 살고 계신 다나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올해 76살이에요. 다나카 씨의 말로는 예전에는 이 골목에 젊은 부부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많아서 시끄러울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요, 다나카 씨와 옆집 할머니 둘뿐이에요. 다른 집들은 전부 비었어요. 밤에는 귀신이 나올 것 같이 무섭습니다. 다나카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집이 버려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억 2,400만 명인데 2050년이 되면 1억 명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30년 만에 2,400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 인구 전체가 없어지는 수준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니까 집이 남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방 소멸이에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젊은이들은 전부 도쿄로 떠나고 지방에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그 노인들마저 세상을 떠나면 집은 그대로 버려져요. 이번엔 아오모리현의 한 시골 마을을 가봤습니다. 이곳은 50년 전만 해도 5천 명이 살던 곳이에요. 지금은요, 500명도 안 됩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마을 입구부터 폐가들이 즐비합니다. 한 버려진 집을 들어가 봤더니 가구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먼지 쌓인 그릇들, 벽에는 색바랜 가족 사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마을의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70대 후반이에요.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을에 30세 이하는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쿄나 대도시로 가버렸고 현재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노인입니다. 아마도 10년 후면 이 마을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이장님의 말씀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일본 부동산 문제의 두 번째 이유는 주택 과잉 공급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버블 경제 시절에 집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당시만 해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부동산 신화가 있었죠. 정부도, 은행도, 건설사도 모두가 미친 듯이 집을 지었습니다. 도쿄 변두리, 지방 소도시 할 것 없이 아파트와 주택이 마구 들어섰어요. 그런데 1990년대 초 버블이 터졌습니다. 집값이 폭락했어요. 한때 1억엔 하던 아파트가 2천만 엔으로 떨어졌죠. 80% 폭락한 겁니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했고 은행들도 부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미 도시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집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집들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시즈오카현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2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5동 있는 나름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 단지입니다. 1985년에 지은 곳인데 당시엔 최고급 아파트였대요. 지금은 어떨까요?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안 하고 복되는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1층 상가는 전부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떠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30년 전에 샀는데 당시에 3천만 엔을 주고 샀대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100만 엔도 안 된답니다. 3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에 맡겨놨는데 1년이 넘도록 연락이 한 통도 없대요.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죠. 할머니의 체념 섞인 말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일본 부동산 몰락의 세 번째 이유는 상속 포기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일본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식들이 집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집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 버렸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집을 갖고 계세요. 자녀는 도쿄에서 살고 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그 집은 팔 수가 없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둘째, 빈집으로 두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청소하고 정원도 손봐야 하죠. 그리고 셋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관리비 같은 걸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 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쓸모도 없는데 돈만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집은 국가 소유가 돼요. 근데 국가도 난처합니다. 그 집을 어떻게 할지 답이 없거든요. 결국 그냥 방치됩니다. 홋카이도의 한 지방 도시를 가봤습니다. 이곳 시청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매년 상속 포기로 넘어오는 집이 수백 채씩 늘어나요.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철거하려면 돈이 드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그냥 두면 흉물이 되고 주변 집값까지 떨어뜨려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일본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이 30년 전에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요. 그 첫 번째 징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4년 기준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예요.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속도로 가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24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줄어들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아돌겠죠. 지금도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국 빈집이 150만 채가 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로 늘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앞으로예요. 2040년이 되면 빈집이 400만 채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의 3배예요. 전체 주택의 20%가 빈집이 되는 겁니다. 5집 중 1집이 비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특히 심각한 곳은 지방입니다.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같은 곳이요. 이런 지역은 이미 빈집 비율이 15%를 넘었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30%를 넘을 겁니다. 3집 중 1집이 비는 거죠.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를 보죠. 20년 전에 지은 2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총 500세대인데 현재 입주율이 60%밖에 안 된답니다. 200세대가 넘게 비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강릉에 안 와요. 서울로 다 떠나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에요. 이제 이분들마저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징조, 주택 과잉 공급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집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뭘 했냐고요? 집을 지었어요. 건설사들 일감 주고 일자리 만들고 돈 돌게 하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기준 전국 주택 수가 2100만 채예요.
전체 가구 수는 2,200만인데요. 거의 비슷해요. 1가구 1주택이 거의 달성된 거죠.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분양만 해놓고 입주는 3년 후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만 호가 넘어요. 이게 다 완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더 남아돌 겁니다. 특히 지방은 재앙 수준이에요. 경상남도의 한 소도시를 가봤습니다. 인구 10만 명인 곳인데 신규 아파트가 무려 5천 세대나 들어서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걱정이에요. 이 아파트들이 다 완공되면 누가 살까요? 이 도시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갔어요. 분양가도 비싸서 노인들은 살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미분양이 속출할 겁니다. 세 번째 징조, 부동산 신화의 붕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요. 특히 서울 아파트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는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오를 때 사람들은 5억, 6억씩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대출 이자가 1에서 2%대였는데 지금은 5%는 기본으로 넘습니다. 2배 넘게 올랐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5억 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한 달 이자가 200만 원이 넘어요. 원금 상환까지 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요. 그런데 문제는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도 힘들고 집값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결국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도요.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1년에 25억까지 올랐던 아파트예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20억이에요? 5억이 떨어진 거죠. 20% 하락한 겁니다. 이 아파트를 25억에 영끌로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기업 다니는 40대 직장인 김 씨예요. 지금 정말 후회돼요. 대출이 20억인데 집값이 20억이에요. 내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요. 월급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도 남지 않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팔자니 손해고 갖고 있자니 이자가 너무 부담돼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한국도 일본처럼 900만 채 빈집 시대가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인구 감소율이 연 0.5%예요. 한국은요. 0.6%예요. 더 빠릅니다. 일본의 고령화율이 29%예요. 한국은 2024년 기준 19%인데 2035년이 되면 30%를 넘을 거예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입니다. 한국은요? 0.72명이에요. 절반밖에 안 돼요. 이 모든 지표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더 심하게 인구 절벽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의 예측을 들어볼까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요. 2040년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평균 30% 하락할 거라고 합니다. 지방은 50% 이상 떨어질 거래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비슷해요. 2050년이 되면 지방 소도시 아파트의 70%가 빈집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요. 이 시기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집을 팔기 시작할 거예요. 노후 자금 마련하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놔서 젊은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현재의 젊은 세대는 숫자도 적고 집 살 돈도 없거든요. 게다가 매년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채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한 지방 중소도시부터 무너질 겁니다.
2030년부터 2040년까지요. 이 시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지방 도시들이 본격적으로 소멸하기 시작할 거예요.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도시도 속출할 겁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어져요. 집값이 폭락하고 빈집이 급증합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슬럼화되고요. 2040년부터 2050년까지요. 이제는 수도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변두리부터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심지어 강남도 일부 구역은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집이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라는 인식을 가지세요. 예전에는 집이 재산 증식 수단이었어요. 사놓으면 값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집은 그냥 사는 곳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만 될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리고 세금은 엄청나게 나가고요. 특히 지방에 집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곳이 어디냐고요? 딱 한 곳이에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쉽게 말하면 서울 도심이죠.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이런 곳들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반면에 외곽은 위험합니다. 경기도 끝자락, 인천 외곽 이런 곳들은 앞으로 힘들 거예요.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프라도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세 번째, 빚을 조심하세요. 영끌은 절대 안 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이자 부담도 크고 집값 떨어지면 깡통 신세되기 십상이에요. 서울 변두리에 한 빌라를 3억에 샀는데 대출이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2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 5천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바로 깡통 주택이에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깡통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집 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집값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영끌로 집 산 사람들은 지금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정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2021년에 아파트를 5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4억이에요. 당시 이자율이 2%대였는데 지금은 5%를 훌쩍 넘겼죠. 월이자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원금 상환까지 하면 3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게다가 집값은 4억으로 떨어졌어요. 1억 손해본 거죠.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정민 씨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네 번째, 현금을 확보하세요. 앞으로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기회가 올 거거든요. 집값이 폭락하면 정말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때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죠. 일본이 그랬어요.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직후에 현금 가진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도쿄 중심가 아파트를 반값에 사들였거든요. 지금은 그 집들이 다시 값이 올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30년쯤 되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 지금은 현금을 모으세요. 다섯 번째, 전세보다는 월세를 고려하세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전세 제도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값이 5억인 아파트에 전세 4억을 줬어요. 그런데 집값이 3억으로 떨어졌어요. 집주인은 대출도 있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전세 사기가 요즘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천의 한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2억 5천의 전세금을 날렸어요. 집주인이 잠적한 거죠.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가가 2억밖에 안 됐어요. 선순위 대출 갚고 나니 박 씨가 받을 돈은 하나도 없더래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인데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대요. 전세금 돌려받을 생각으로 2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월세가 나아요. 월세는 매달 내는 거니까 리스크가 적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상관없고요. 여섯 번째, 나이를 고려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집을 정리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특히 지방에 집 있으신 분들이요.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후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팔 수 있거든요. 일본 사례를 다시 볼까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지방에 집을 갖고 계세요. 팔려고 내놓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팔려요. 결국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안 가져가요. 세금 내기 싫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거죠. 제주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올해 68살이에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제주도에 빌라 하나를 갖고 계세요. 최근에 제주도 빌라를 팔기로 결심했대요. 자식들이 말리더래요. 아직 집값이 괜찮은데 왜 파냐고요. 근데 김 씨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은 팔리는데 10년 후에도 팔릴까요? 제주도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관광객도 예전만 못하고요. 지금 팔아서 현금 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자식들한테 집 남기고 싶지 않아요. 어르신의 판단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어요. 앞으로 기회가 더 많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영끌해서 집 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차라리 월세 살면서 돈을 모으세요. 그러다가 2030년쯤 되면 정말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올해 32살이에요. 회사 동기들은 다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본인만 안 샀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나만 집이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 보면 제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자 내느라 허덕이고 있거든요. 저는 월세 100만 원 내고 편하게 살아요. 남은 돈으로 주식도 하고 저축도 해요. 5년 후쯤 되면 집값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여유 있게 고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아니, 하고 있긴 한데 방향이 틀렸어요. 정부는 여전히 집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하니까요. 규제를 풀고 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고 있죠. 근데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집을 더 짓는 게 아니라 빈집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계속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은 계속 늘어났죠. 그 결과가 900만 채 빈집이에요. 한국도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 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세종시를 보세요. 50만 명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인구가 40만도 안 돼요.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혁신 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계획대로 인구가 안 차요. 빈 아파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해야 해요. 첫째, 빈집 정리 정책이에요. 지금 당장 빈집 실태 조사를 해야 해요. 전국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빈집은 철거해야 해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요. 일본은 이미 하고 있어요. 빈집 철거 지원 제도가 있어요. 위험한 빈집을 철거하면 정부가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줍니다. 한국도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둘째, 신규 주택 공급을 줄여야 해요. 더 이상 집을 짓지 말아야 해요. 특히 지방에는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을 계속 지으면 빈집만 늘어나요. 대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지원을 해야 해요. 낡은 아파트를 고쳐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셋째, 인구 분산 정책이에요. 서울로만 사람이 몰리니까 지방이 텅텅 비는 거예요.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지방에 남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권도 기업도 국민도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다들 심각하게 안 봤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될까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지방 도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은 철수하고 버스도 끊기고요.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에요. 그분들마저 세상을 떠나면 그곳은 완전한 폐허가 됩니다. 강원도의 한 폐교를 찾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학생이 300명이었대요. 지금은 완전히 버려져 있어요.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교실 창문은 다 깨져 있어요. 칠판에는 20년 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이에요. 어릴 때는 이 동네가 정말 활기찼어요. 아이들도 많고 가게도 많았죠.
지금은 다 떠났어요. 제 친구들도 다 서울 갔고요. 이 학교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제 추억이 여기 있거든요.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희망은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준비하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6가지를 기억하세요. 집을 소비재로 보고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빚을 조심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전세보다 월세를 고려하고 나이를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사회적으로는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정부에게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집을 짓지 말라고요. 빈집을 정리하라고요. 인구 분산 정책을 제대로 하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에요. 집이 재산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집은 그냥 사는 곳이에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죠.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유럽을 보세요. 독일 같은 나라는 집을 투자 대상으로 안 봐요. 그냥 사는 곳으로 봐요. 그래서 집값도 안정적이고 사람들도 월세로 평생 살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한국도 그렇게 바뀌어야 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방식이 안 통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대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본을 다시 보세요. 집값이 폭락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아요.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줄어서 삶의 질이 나아진 면도 있어요. 도쿄 중심부에 월세 50만 원에 사는 청년들도 많아요.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젊은 세대는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어요.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고요.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저축도 하고요. 중요한 건 준비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모르고 당하면 재앙이 되고요. 여러분은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러니 준비하세요. 오늘부터요.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정리하세요. 특히 지방에 있는 집은 지금이라도 파세요. 빚이 많으면 줄이세요. 영끌로 집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금을 모으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제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종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900만 채 빈집 일본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유령 도시가 되어가는 한국의 모습은 이미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는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현명해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고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은 투자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에요.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잊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